이 상경표, 상경도는 족보 쓰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원산 근처에 지질학적으로 골짜기가 있네? 산맥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는 식민잔재다. 호남, 호서, 영남, 영동, 관서, 관북 등등 이런 용어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 많이 사랑해도 제가 각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아는 척을 시작한 이유는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지역의 지리, 지도에 대해서 아는 게 필수라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지리 영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나름 역사 유튜브인데 역사 많이 사랑해도 이번 시간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한국의 지리에 대한 시간입니다. 한국 사건, 한국 지리건 개관 영상을 준비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얕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해야 할지가 진짜 고민이죠. 지도 아는 척 하기라는 컨셉에 맞으면서도 한국사를 위한 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물과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높은 땅인 산과 산맥, 그리고 평평한 땅인 평원, 혼자 있는 땅인 섬, 그리고 튀어나온 땅인 반도가 있죠. 물은 짠물인 바다와 안 짠물인 강과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 자체가 반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땅을 반도라고 하죠. 서쪽이 서해, 남쪽이 남해, 동쪽이 동해. 쉽죠? 황해와 남해는 완만하고 낮은 바다, 그걸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대륙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는 황해와 남해가 모두 육지였다고 해요. 완만하고 낮아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갯벌이 발달해 있고 해안선도 복잡한 편이죠. 동해는 반대로 깊습니다. 천만 년에 걸친 지각 변동으로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던 일본 땅이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바다가 동해예요. 바다 호수 느낌도 나요. 실제로 빙하기 때는 동해는 바다 호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은요, 바다 위, 바다 밖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죠. 한반도의 3분의 2가 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소에도 골짜기, 곡자, 외산자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산이 많은데 특히나 북쪽과 동쪽에 산지가 높고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동쪽에 높은 산지가 많고 동해 쪽으로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동해가 깊고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완만해지면서 하천 유역이 형성되고 서해나 남해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한반도의 주요 강도 동쪽, 북쪽 산지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한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 한국 역사에 나오는 주요한 강들 대부분이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 남쪽으로 흘러 내려간다. 동해로 흐르는 강도 없진 않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또 많긴 해요. 하지만 긴 강, 유명한 강은 백두산에서 흐르는 두만강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도 경상도에 흐르는 낙동강과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정도가 대표적이죠.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은 마함, 낭태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마함, 낭태소, 마천령산맥, 그리고 함경산맥, 낭림산맥, 그리고 이 세 산맥이 휘감고 있는 개마고원, 그리고 남쪽에는 태백산맥, 그리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죠. 딱 봐도 북쪽과 동쪽에 주요 산맥들이 몰려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때 산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산맥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는 식민 잔재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수입된 산맥이라는 개념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산경도라는 산줄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백두산에서 시작을 해서 금강산을 지나서 설악산을 지나 지리산으로 마무리되는 한반도의 큰 산줄기이자 한반도의 척추를 바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한 고려 시대부터 이런 개념이 있어 왔다고 전해지고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산경표와 산경도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이 산경표, 산경도는 족보 쓰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간에서 갈라지는 정간과 정맥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백두대간, 산경이란 개념이 잊혀지고 산맥의 개념이 유입이 되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한 지질학자가 원산 근처에 지질학적으로 골짜기가 있네? 라고 발표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가령 구조국이라고 하는데 원산부터 서울을 잇는 이런 어떤 지질학적인 골짜기가 발견이 돼요. 그 이후로 남쪽에 태백산맥과 북쪽에 낭림산맥을 구분했어요. 실제로 골짜기가 있으니까 다른 산맥이다 라 이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이우형이라는 분이 인사동에서 잊혀진 신경준의 산경표와 산경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산악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이 백두대간이라는 산경도의 개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산줄기는 다 이어져 있는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고 산맥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고 백두대간을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으로 끊어버렸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산경과 그럼 산맥은 무슨 차이냐? 백두대간 할 때의 간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즉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큰 산줄기를 의미해요. 그 산경도는 산줄기를 이렇게 강의 유역을 분류하는 분수계, 수계와 연결시켜서 정리한 겁니다. 보통 수계와 유역은 생활권, 지역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좀 더 와닿는 개념이랄까? 그럼 산맥은 뭐냐? 지리학적인 정의는 지반 운동, 지질 구조와 관련하여 직선상으로 형성된 산지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 지질 구조와 관련된 땅 밑에 있는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추가령 구조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은 지질학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10억 년 이상 된 성캄브리아대 변성암류랑 고생대 지층 등으로 구성이 됐지만 남쪽은 중생대 지층도 넓게 분포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경도가 맞냐 산맥도가 맞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그냥 굳이 따지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산경도와 산맥도는 분류하는 기준,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산경도는 하천 유역과 생활권을 나누는 산줄기인 거고요. 산맥도는 지질 구조로 나누는 직선적인 산지 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친숙한 건 산경도일 거고 지질학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산맥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산경도는 우리나라의 지역권과 생활권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호남, 호서, 영남, 영동, 영서, 관동, 관북, 관서 등등의 지역 구분을 산의 줄기나 하천 유역으로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남, 호서, 영남, 영동, 관서, 관북 등등 이런 용어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지리를 본격적으로 안착하기에 앞서 프롤로그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만 더 보세요.